변호사가 돈을 못 벌 것 같냐고. 망해도 적당히 망해야지.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아, 왜 법을 이따위로 만드는 거야 도대체. 네. 아니요. 네. 아니라니까. 네. 아, 왜 많이 번다고 생각하는 거야 도대체? 부안수사권 많이 번다가 바로 직결되는 건 아닌데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요. 경찰에서 검찰로. 그럼 부안수사를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막 계속 내릴 때가 있잖아요. 요새. 예전에는 직접 했지. 근데 요새는 이제 수사권 조정하면서 이제 검찰이 그냥 내려보내고 경찰한테 시키고까지 됐는데 그것만 남고 이제 직접 수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직접 수사할 때의 그 검찰의 역량과 유일한 수사기관이 되는 경찰의 역량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경찰이 놓치는 게 있으면은 범죄자들한테 좋냐, 범죄자들한테 좋다, 범죄자들한테 좋게 해주는 변호사도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귀결처럼 느껴지는 거는 맞아요. 네, 솔직히 여기서 할 말이 되게 많은 게 저희도 지금 하는 사건들 두 개가 하나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재산 사건, 두 번째는 성범죄 사건인데, 자, 재산 사건 같은 경우는 되게 유명 보험사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보험사의 높은 간부가 실제로 횡령을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사건을 맡겼는데 저희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떴어요. 정확히는 불송치가 아니고 혐의 없음 의견으로 올라간 거지 이제. 근데 검찰에서 다시 조사를 하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법원 단계까지 가서 막 싸우고 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이걸 보는 사람들은 저를 욕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가 봐도 여기까지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구별이 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유죄가 되겠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만들었었던 법리에 따라서 경찰이 그냥 바로 무혐의 의견으로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실제로 무혐의가 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보안수사권 때문에 결국엔 재판으로 기소가 되는 사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근에 했었던 사건인데 우리가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 정도면 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경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불송치를 해줬어. 근데 검찰이 그걸 다시 받아서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저희한테 다시 그 추가 의견을 좀 달라라고 지금 얘기해서 저도 지금 오늘 내가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와가지고 그 의견서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경찰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검찰은 확실히 법리적 의견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좀 싸워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경찰분들이 좀 화가 나시거나 좀 그럴 수 있는데 경찰을 속이는 게 검찰을 속이는 것보다는 좀 편하긴 하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러니까 경찰을 속여서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들이.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사법권이라는 게 지금 이런 사법 수사 시스템이 망해도 적당히 망해야지 다 망하면요 고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분명히. 지금 이 체계는 망하는 거다는 저는 정도로 망한다고 얘기하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네? 이거는 좀 잘못됐다. 진짜 문제가 됐다. 거예요? 왜 잘못됐지? 예전에는요 보안수사권이 있었을 당시 그 다음에 실제로 검수완박이 있었던 2020년 이전에는요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고소를 어디다 했냐면 검찰에다 했어요. 그렇죠. 이유가 뭐야? 검찰에다가 고소를 하면요 담당 검사가 보고 나서 저희 의견이 적법하다 혹은 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한을 정했어요. 최대 뭐 한 3개월 이렇게 정해가지고 경찰로 내려보내면은 경찰이 그 보안수사도 아니지, 그때는 수사지휘권이라고 그랬지. 수사지휘권에 따라서 그 3개월 동안 그 검사가 원하는 내용을 다 정리해서 다시 올렸어야 됐어. 그리고 검사가 그걸 보고 이거 부족한 것 같은데 하면 다시 보안수사를 내리고. 그렇게 해서 지휘해서 하죠. 그때는 보안수사보다 지휘지. 그때는 사실상 그 3개월 안에 무조건 올려야 되는 그 지휘 문제 때문에 사건이 되게 빨리빨리 처리됐어요. 사기 사건을 들어가도 3개월 안에 들어가고 횡령 사건을 들어가도 3개월 안에 처리되고 그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모든 게 다 끝났다고. 근데 2020년 이후에는 그게 안 돼요. 심각하지 지금. 검수완박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검찰에도 고소장을 못 넣으니까 어떻게 경찰에도 넣거든요. 물론 몇 대 범죄 있는 거 다 빼고 그렇게 내면은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가 지금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진행했었던 사기 사건 하나 있어요. 네. 그거 지금 저희가 피해 고소하고 지금 3년이에요. 3년. 지금 3년째 수사가 안 되고 있어.
옛날 같았으면은 이거 수사 안 됩니다라고 검찰에다 집어넣었으면은 검찰에서 3개월 안에 무조건 수사 내역 가져와라고 했을 텐데 그게 안 된다고 지금. 사기나 횡령이나 배임이라든지 아니면 되게 복잡한 정도의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 모든 범죄는 지금 막 1년, 2년이 돼도 지금 안 끝나는 범죄들이 있어. 심지어 우리가 했었던 정말 간단한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야 누가 누구를 강간했냐 안 했냐 사건 있잖아. 그 3명이 특수강간한 사건. 그 지금 몇 년 가고 있어 우리. 또 3년 넘은 거 3년 넘었어. 아니 3년까지 안 될 수도 있다. 한 2년 정도는 됐어요. 어제도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회의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변호사들끼리 다 모아놓고 했던 얘기야. 야 이거 2년이 넘었는데 왜 이거 송치가 안 되지? 이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송치되면 안 되는데. 그렇지. 우리가 이제 변호한 입장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건이 안 끝나. 그러면은 어떠한 피해자가 이걸 이제 경찰한테 고소를 하겠어. 고소를 포기하는 사태가 일어날 거고 고소를 포기하면은 당연히 범죄자들한테 고소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우리는 변호인으로서 선임할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고소를 해야지 범죄자가 생기고 그 범죄자가 우리를 선임하는 게 되는 건데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시스템이 무너졌는데 뭘 선임을 할 거야 우리가. 저희가 요새 이것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우 내가 빡쳐가지고 지금 말이 많아졌네. 뭐 그 얘기는 그 얘기대로 뭐 계속 하긴 해야 되는 얘기고 근데 저희는 이제 변호사로서 이 바뀐 법 체계 내에서 우리 의뢰인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를 놓고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고 그 대응 체계를 많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체계에 적응을 우리는 또 해야죠. 뭐 망하는 건 망할 수도 있어. 근데 체계로 봤을 때는 그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는 거잖아요. 분리하기 위해서 더 명확하게 공소청에 수사권을 아예 안 준다. 수사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거 정도만 주겠다. 체계상으로는 그게 더 확실해. 검찰이 지금까지 잘못한 거 그냥 때려 맞는 거라고도 봐야 돼.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러면은 우리 전체 수사 뭐 사법 체계, 형사 사법 체계가 망할 거냐? 저는 그렇게는 안 봐요. 나쁜 놈들을 벌 주긴 해야 되고 억울한 사람을 풀어 주긴 해야 되고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 좌파네. 사람이 하는 얘기잖아. 결국엔 사람들이 어떻게든 보완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법무부 장관님도 엄청 걱정하더라고. 이거를 걱정은 다들 하지. 절차 체계가 아예 박살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걱정은 해. 근데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야 그 안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조율을 나는 해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변호사가 잘 먹고 잘 살 거냐. 고소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고소는 해야 되겠지. 사건이 오래되겠지. 오래되면 변호사는 일을 많이 들고 있어야 되니까 짜증은 나겠지. 근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는 수사기관인 경찰이 과연 그 능력을 똑바로 해서 범인을 똑바로 벌을 줄 거냐 얘기잖아요. 근데 못 줄 것 같다는 우려잖아요. 경찰도 어떻게든 올라오긴 할 텐데 올라오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무너진 게 아니라 아예 붕괴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다시 맞춰서 올라오긴 할 텐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그 오래 걸린 시간 동안에 이 빈 공간에 범죄자들이 많이 풀려나거나 범죄를 좀 덜 감경되거나 처벌 안 받거나 하는 게 생길 수 있다. 그럼 이 반사적 여파로 변호사들이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잘 됐다라는 게 아니야.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그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거에는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돈을 못 벌 것 같냐고. 그런 측면에서 위험이 깨지기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고소 대리를 하고 싶어. 그럼 나는 진짜로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다 짜서 그다음에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해가지고 딱 제출을 했을 때 네가 흔히 말하는 좀 떠먹여주는 방식으로 가야지만이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고소가 될 거다. 거기까지도 동의.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우리가 범죄자를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 뭐 억울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억울한 부분도 훨씬 더 다투긴 해야겠지만 일단 진짜 범죄자라고 칩시다. 범죄자를 우리가 변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를 욕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 사람들은 나쁜 범죄자들을 무죄를 만드는 사람들이야 라고 해서 욕을 하는데 법적인 측면에서 무죄라는 거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입증하지 못했다면 무죄라는 거야. 변호사들이 봤을 때 무죄라는 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욕을 하는 건 적어도 이해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일단 그걸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다고 하면 이제부터
그 사법 시스템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찰 단계에서 얼마나 완벽한 법리를 꾸리고 들어갈 거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전부 다가 이제 변호사 비용을 계속해서 쓸 거예요. 누군가는 뭐 이걸 사법의 민영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정치인들 중에서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야. 그래서 이 사법의 민영화가 돼가지고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기간이라는 게 1, 2년이 안 될 거고, 전반적으로 이 제도가 다 이런 식으로 고착화되기 시작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피해자들이 점점 더 고소를 하지 않고 아이고 내가 그냥 당하고 말지라고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예요. 아니, 그 제도가 안 바뀌는데 사람으로 어떻게 이걸 다 정리를 하지? 그러면 모든 경찰들을 다 변호사 수준의 그 법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전 변호사가 다 수사기관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2, 3%밖에 안 될걸요? 뭐 변호사 지금 3, 4만 원 되나? 근데 경찰은 한 100, 200만 원이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 수사를? 나는 모수 자체가 줄어들 거니까 변호사 시장이 활성화될 거다, 호재다라는 얘기는 바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의사로 치면은 어떤 병균이 들어와가지고 진짜 심각한 병이야. 그러면은 의사들 입장에서는 와, 이걸로 우리가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 병이 걸리면 한 3, 4일 만에 다 죽어, 사람들이. 그럼 무슨 치료고 나발이고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사람이 다 없어졌는데 무슨 의사가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저는 논리가 그거지, 사실은. 설득됐어? 아니. 그러니까 전제가 이 사업 체계가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공소하는 데까지 기간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 전제로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고소인들이 고소를 못 하고 피해를 볼 것이다, 막 이렇게 가는데. 그치, 저는. 그럴까? 우리도 이제 고소 대리를 많이 하지만 말한 대로 변호인을 통해서 꼭 떠먹여줘야만 사건이 진행된다. 그게 솔직히 수사권 조정되면서 일반 시민들이 고소하면은 그냥 경찰서에서 입건 전에 다 쳐내버리잖아요. 전화해서 그냥 물러버리는 경우도 많았고. 팔석 그러잖아요. 지금 각하를 다 하잖아요, 그냥. 그러면 변호사들 써가지고 고소를 하잖아요. 네. 사법 민영화 돼서 변호사는 돈을 벌잖아요. 여기까지 맞고. 근데 조금 더 가면은 아예 사법 체계가 더 이제 망가지고 고소인들이 더 고소를 안 하고 더 줄어들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인 거죠. 그럴까 과연? 근데 사건 정체가 되면 사건 정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또 모색해가지고 법을 또 잡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정체를 계속 몰고 갈까? 지금 이번에 뭐 검찰청 없어지면서 검찰 가 있는 사건들 우리 지금 대거 밀려 있잖아요. 대거. 근데 진짜 그것도 할 말 많아요. 검찰 진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계엄 터지고 나서부터는 지금 사건 다 스테이고, 우리도 누적 사건이 많아가지고 힘든 것도 사실이고. 물론 사건이 이미 밀려 있잖아. 그럼 이거를 해결하는 수단을 또 강구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전에 지금 체계만 바꿔 놓는 거고, 체계 바꾸면서 더 강화된 거는 맞지만, 체계를 바꿔서 이제 수사는 경찰, 여기는 공소만 하고 보안 수사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직접은 못해도 이렇게 그냥 지시는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조금 핑퐁하면서 뭐 3일 이상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기간 더 늘어나고, 그 우려는 있어. 근데 지금도 그래. 그거는 현재도 갔다가 보안 수사 내리고 이것만 지금 2번 3번 하는데 이건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상황은 이걸 푸는 체계를 이제 다시 강구를 해야지. 근데 지금 이 틀 자체를 다 뒤바꾸느라 이걸 푸는 거는 아직 대비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어차피 10월 3일인가 바뀌잖아요. 이제 시행되면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또 강구해서 바꿔 나가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든 맞춰 나가지 않을까. 법안을 왜 만들고 바꿔, 자꾸. 만들기 전에 좀 정리를 해야지. 우리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나 진짜 할 말, 이번에 그래도 다행히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3개월 제한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 그 전에까지만 해도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가 났어. 그러면은 피해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문헌적으로만 봤을 때는 대박이었지. 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나 그때 보니까 그거 잘못된 것 같아. 이의 신청하면 이의 신청 됐잖아. 맞아. 왜 법을 이따위로 만드는 거야 도대체. 자, 문제는 검경수사권 조정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이미 저는 박살은 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지금 그 이제 정점에 뭐 공소청, 뭐 중대수사본부 만드는 거잖아. 그 빨리 만들어가지고 그 체계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빨리 세팅을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 만들지 말라고 지금 안 만드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정권에서는 무조건 만들게 돼 있어. 그럼 만들었어.
만들면 이제 막 문제가 나오겠죠. 그거 해결하는 것도 빨리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 또 만들겠지. 이 상태로 어떻게 가겠어. 지금 이 상태로 가서 지금 이거 야권에서 계속 뭐 이렇게 때려잡잖아요. 이걸로. 이걸 어떻게 계속 부담하겠어. 여권에서도. 그럼 여권에서도 어떤 해결책을 또 마련을 할 거야. 그래서 그게 중재가 될 텐데, 그럼 이 체계, 공소권과 수사권이 이 분리된 체계, 이 체계만 놓고 봤을 때도 변호사가 그럼 돈을 못 버냐 이거야. 지연되는 거 말고 이 체계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체계로 놓고 봤을 때는 돈 벌 수 있겠지. 이 체계로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그래요. 그럼 돈 버는 걸로 합시다. 땡큐. 감사합니다.